어머,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나이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도 왜 마음 한켠이 불편하셨나요? 특히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칭찬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이런 형식적인 칭찬이 듣기 싫어서 모임에 가기 꺼려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칭찬이 때로는 오히려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특히 나이나 외모에 관한 피상적인 칭찬,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건네는 말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칭찬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 마음에 와닿는 말은 몇 마디나 될까요? 때로는 100번의 칭찬보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겉모습에 대한 칭찬보다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더 고맙더라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 있는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만남과 피상적인 대화가 아닌 진심이 통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힘들었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 말이 100번의 칭찬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 말입니다. 얼마 전 한 60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손주들을 돌보며 며느리의 직장 생활을 도와오셨는데요.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길에 어머님, 제가 일할 수 있는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시더군요. 평소에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그날은 달랐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말에 진심 어린 감사와 이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닌 그동안의 수고로움을 알아주는 진정성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100번의 형식적인 칭찬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마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은 결코 즉흥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침묵과 경청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심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런 진정성 있는 대화는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관계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평생 잊히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칭찬이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받은 수많은 칭찬 중에서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얼마 전 한 어르신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오랜만에 모임에 나오셨는데 주변에서는 어머나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젊어 보이세요.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동안 병원 다니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암 투병 중이셨고 힘든 항암 치료 때문에 살이 빠지신 거였답니다. 겉모습에 대한 형식적인 칭찬보다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된 것이죠. 진정성 있는 대화는 이처럼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겨내셨네요.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같은 말들은 비록 칭찬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몸짓에서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라는 한마디가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보다 더 진정성 있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진정성 있는 대화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에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바쁜 와중에 던지는 형식적인 말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차분히 나누는 대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바쁜 와중에 던지는 수고하세요 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대화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형식적인 칭찬이 아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빛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빛나는 점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죠. 얼마 전 한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한 회원분이 할머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항상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조용히 미소 지어주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할머님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님은 자신이 말수가 적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대요.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장점을 알아봐 주었을 때 그제야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특별한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라는 말보다는 할머님께서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경로당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가 많이 배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이 주는 영향력을 함께 언급하기 때문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의 칭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할머님 덕분에 우리 경로당이 깨끗하고 정갈하죠 라는 말에는 그동안의 노고를 알아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진심으로 그들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을 때 그분들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칭찬은 바람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성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아는 경로당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텃밭을 가꾸시던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님이 허리를 다치셨는데요. 경로당 회장님은 걱정 마세요. 푹 쉬세요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할머님의 텃밭을 돌봐주셨죠. 며칠 뒤 그 할머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픈 걸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말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도와주시니 정말 감동이에요. 이처럼 진정성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힘내세요라는 말보다 실제로 힘이 되어주는 행동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걱정되네요 라는 말보다 직접 찾아가 살피는 마음이 더 소중하죠. 특히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픈 이웃의 약을 대신 받아다 주는 것,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것, 병원에 동행해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진정한 마음이 전달됩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미가 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돕는 행동은 그 자체로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을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진정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때로는 그 말을 건네는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님이 오랜 병상 생활 끝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할머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가워요. 병원에 계실 때 많이 힘드셨죠. 할머님은 그제서야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 놓으셨습니다. 만약 할머님이 퇴원하자마자 이제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할머님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요즘은 식사는 잘 하시나요? 산책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드셨겠네요. 처럼 짧은 맞장구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집니다. 살아온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정작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귀찮아하진 않을까 걱정되어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때로는 어르신,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중간중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 좋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들어주고 싶은 순간에는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는 것. 이런 배려가 있는 대화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모임에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오시지 않았답니다. 알고 보니 그 모임에서 한 회원이 매번 너는 아들도 변변찮고 손주도 없어서 얼마나 서러우냐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 웃어 넘기셨지만 그 말이 계속될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그만두고 대신 도서관에서 새로운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답니다. 지금은 책 이야기로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이처럼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을 때도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첫째,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셋째, 힘들 때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정말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을 즐기는 모임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서로 격려하고 웃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든 인연을 다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를 찾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수많은 칭찬 중에서 정말 마음에 남는 칭찬은 몇 개나 될까요? 참 젊어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들은 우리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칭찬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죠. 제가 얼마 전 만난 75세 할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칭찬을 많이 들어봤어. 하지만 정말 기억나는 건 몇 개 안 돼. 며느리가 어느 날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100번의 형식적인 칭찬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는 칭찬. 습관적인 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칭찬.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진정한 칭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분의 노고를 알아주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요.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지혜를 들을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이런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칭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 어린 눈빛으로, 따뜻한 미소로, 작은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심이 담긴 칭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칭찬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나은 관계,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